얼마 전에 일시적 이주택자 전입요건 없애버리고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팔아라 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준 소득세법 시행령 보도자료가 나왔죠.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은 최종 확정이 될 건데, 아직 그 내용이 나오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 중과도 제외해주겠다라는 일단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해당 언론사에서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도 내용인데 이런 지금 분위기죠, 분위기. 이 분위기를 봐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가지 좀 팁 좀 알려드릴게요. 아시아 경제에서 5월 12일자,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를 제가 5월 13일에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나온 거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2년 내에 집 팔면 취득세 중과 제외. 기존에는 1년 내에 처분 안 하면 최대 취득세 8% 신규주택 중과가 됐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맞춰서 취득세 중과 요건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5월 10일 기준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면 취득세 중과배제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전망. 야, 이게 정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세 줄에 이제 핵심 내용이 다 있는 그 서머리잖아요. 근데 서머리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탁탁탁탁 다 되는데 뒤에 딱 요 두 글자 요 한 단어 전망입니다. 전망. 그러니까 이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지 볼까요? 자, 앞으로는 갈아타기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좀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종전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취득세가 8%까지 중과가 되는데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난 거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해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배경을.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네. 자, 뭐 다 아실 텐데, 아시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A주택이 있어요. 이걸 보통 이제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가 있어요. 신규주택이라고 해요. 종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가 있죠. 이사를 한다고 합시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A를 매도하고 곧바로 B를 신규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매도 날짜와 B 신규 매수 날짜가 같은 날이면은 먼저 매도한 걸로 봐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 된 게 아니고 그냥 1주택 비과세 해가지고 그냥 가기 때문에 뭐 강화 뭐 일시적 주택 허용기간이 뭐 3년이 2년 1년 줄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 주택수가 이제 2주택으로 된 경우에 특히 이제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B도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이제 날짜가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B를 취득하는 그 당시에 얘가 조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B를 취득하는 당시에는 A가 비조정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조정됐다? 그러면은 B 취득 당시에는 A가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지금 우리는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 비과세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B주택 신규 취득하는 거를 19년 12월 17일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한참 지났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를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 동시에 B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5월 9일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죠. 보도자료가 기재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자,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려버렸죠. 그리고 전입 이거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전입 안 해도 되니까 B주택은 나중에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B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거주해야죠. 근데 A를 팔고 곧바로 B에 전입해라, 이 요건만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입 요건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이건 두 개는 다른 거죠.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도 썼고 영상에도 설명했는데 아직도 댓글을 달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지금 배경 설명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죠. 아니, 무슨 배경을 이렇게 오래 설명하냐, 결론만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사고 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플러스 알파. 뭐냐면, 자, 좋아. 알겠는데, 자, 그럼, 취득세는? 응?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양도세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왜 그럼 취득세는, 똑같은 세금인데, 2년으로 안 하고, 아직도 1년이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이지만, 법 체계에 있어서는 달라요, 둘이. 이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이 양도세는 국세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냐면은, 얘는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라고 생각한다면 국세는 뭐 iOS,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스마트폰이죠. 근데 두 개가 합쳐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당분간은.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방세는 지방세 논리가 있고 국세는 국세 논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뭔 상관이냐, 우리는 세금 내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가 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다도 썼는데,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종전주택이 비조정이고 신규주택이 비조정이에요.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비조정 2번 주택이니까 그냥 기본세율 1에서 3%죠. 이때는 종전주택을 어떻게, 뭐 언제까지 처분해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비과세 받고 싶으면 처분하든지 아니면 보유세가 많으면 처분하든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전주택이 비조정이고 신규가 조정이 된다면은 종전주택이 비조정인지 조정인지 상관이 없고 신규주택, 즉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이기 때문에 8%가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그런데 이 8%를 그냥 처음부터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에서 3% 기본세율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봐요, 과세당국이. 근데 종전주택이 비조정이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 처분하는 거고, 종전주택이 조정이면 1년 안에 처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3년 안에 처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1에서 3%가 아니라 8%로 다시 차익만큼 부과하고, 그 기간 동안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여버려요. 자, 그러면 종전주택이 조정이고 신규가 비조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신규가 비조정이니까. 그 종전이 조정이죠. 상관없어요. 취득세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이면 그냥 1에서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 이해되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1년 아니면 3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러면 근데 이제 아까 양도세하고 이제 좀 뭐가 안 맞는 거죠.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아까 양도세는 어땠어요? 양도세는 그 전에도 1년 안에 매도하고 1년 안에 전입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임차인이 끼어 있으면 2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2년을 맥스 한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아예 전입 요건 없애버리고 2년 안에 팔으라고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왜 그럼 취득세는 아직까지 그대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하고 영상에서도 이 취득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법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일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나 봐요. 뭐냐면 이게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곧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면 되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잘하면 빨리 될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 이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중후부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국세, 뭐 기재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안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거. 아직 뭐 합의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계속 갑니다. 이제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곧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그 세훈사님하고 지금 이 해당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그 정보의 지금 양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사가 맞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조치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정부에서는 왜 안 했을까? 저는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현재 1주택자는 집값의 1에서 3%, 2주택자는 최대 8% 취득세가 적용되고 3주택은 12%인데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한번 한번 이렇게 시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아니 1에서 3% 내던 사람이 갑자기 12%를 어떻게 내요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7월 2일 주택자부터 취득세를 대폭 올려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개정을 했죠. 정부가 2년 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거는 이때 일시적 2주택은 그 소득세하고 취득세 두 개가 다릅니다. 표현만 같을 뿐이에요. 어쨌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도 궤를 같이 한다. 이게 같이 좀 맞춰줘야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지난 9일 일시적 2주택자가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최근 주택거래 급감으로 종전주택 1년 내에 팔리지 않아서 선의 피해자가 생긴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방세 담당하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이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게 내용이 있긴 있어. 기사에. 근데 이제 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취득세도 줄어드는구나. 막 사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적용되는 이달 10일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건 이제 붙이게 넣으면 되니까 아직은 저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안부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발효 전에 1년이 도래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없도록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5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발효 전에 1년이 도래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없도록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1년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개정이 되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1년 지났는데 2년이 안 된 사람은 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뭐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셔야 된다. 자, 이에 따라서 최대 12%까지 중과가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과세도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오늘 방송에 가져온 이유입니다. 왜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가져왔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약으로도 내걸었었던 게 뭐냐면 부동산 세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데 그중에 그중에 취득세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었어요. 완화시키겠다. 근데 이게 저는 아주 뒤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빨리 팔고 다른 거 또 사세요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정부에서도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좀 민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신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더 좀 약간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첫 번째, 정해진 거 없다. 두 번째, 그래도 지방세와 국세를 뭔가 맞추려는 이 움직임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
이게 바꾼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래도 한 1, 2년 정도 더 지나서, 임기 한 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반 약간 지나서 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걸 본다면은 이제 거래를 좀 훨씬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 기존에 있던 매물을 좀 내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다른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좀 그 선거 운동했을 때부터 가이드를 줬었던 그 싱크탱크 있죠. 그 브레인 쪽에 대표적인 분이 그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뭐 발언을 하신 것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전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인 발언이었다. 이상적.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현실 가능성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롭게 지내고 이렇게 잘 지내기를 바라죠. 근데 하물며 뭐 초등학생, 저희 애도 초등학생인데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뭐 티격태격 할 수 있고, 옆반 애하고 좀 그럴 수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넓어져서 전 세계를 보자고요. 그 전 세계인한테 다 물어보세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성인 치고 부동산 계약 안 한 사람 있나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그 일반적인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접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ESTJ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MBTI.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정보 드리니까 블로그 여기 본문 도보기하고 고정 댓글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셔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